안녕하세요. 수능 국어 독서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문제의 정답을 잘 맞춘다는 것이 되겠죠? 독서에서는 문제 유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적용하면 읽기. 크게 이렇게 네 개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사실적 읽기와 연결된 문제인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한 중심 내용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는 주로 내용과 일치하는 것,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 독서 지문의 앞쪽에 위치하고 있죠. 해당 문제는 2026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1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었죠. 이런 유형의 문제는 3점짜리가 없는 만큼 난이도는 높지는 않은데 의외로 자주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수험생 시절에 오답 분석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종종 틀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대충 읽는다. 대략적인 내용만 파악하면서 빠르게 읽는 스타일입니다. 읽는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랬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제대로 못 읽는 유형입니다. 내용 파악을 못하고 이해도가 낮습니다. 중심 화제나 맥락을 놓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수능 국어가 3등급 이하이고 이 문제 유형을 자주 틀린다고 한다면 독서의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글을 다 읽고 나서도 내가 무엇을 읽는지를 모른다면 원인은 글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독서, 즉 비문학 지문은 대부분 중심 화제에 대한 설명 또는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글쓴이가 글의 대상으로 삼은 중심 화제를 파악하고 글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읽는다면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고 글쓴이의 설명하는 내용이나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독서 지문을 읽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중심 내용 파악 문제를 자주 틀린다면 이 유형은 반드시 맞출 수 있게 지속적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고난이도 문항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 화제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 내용 파악하는 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 화제 파악하는 법입니다. 중심 화제를 파악하는 법은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화제는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대상을 말하는데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중심 화제 그리고 중심 화제를 말하기 위해 동원된 보조 화제로 나눕니다. 여기서 글의 중심 화제를 찾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키워드는 동그라미나 네모와 같은 표시로 나만의 표시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팁을 드리자면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키워드는 다른 형태로 표시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예를 들면 A와 B라는 사람의 주장이 반대되는 경우 A는 동그라미고 이후에 B는 세모로 표시하는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래 글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으로 어디서나 잘 자랍니다. 무궁화가 꽃을 피우는 시기는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넉 달 동안 매일 새벽 일찍 꽃이 피고 저녁에는 꽃이 시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무궁화의 꽃은 그날 새벽에 새로 핀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긴 시기 동안 끊임없이 꽃을 피우는 무궁화를 좋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궁화를 키워드로 하여 무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키워드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핵심 문장을 찾는 것입니다. 글쓴이가 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는 문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도 하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재구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문장은 표시를 하고 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용돈을 관리하기 위해 용돈 기입장을 씁니다. 용돈 기입장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용돈 기입장을 쓰면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어떤 곳에 얼마의 돈을 사용했는지, 얼마의 돈이 남아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문장은 용돈 기입장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요. 용돈 기입장을 쓰면 좋은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재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종의 몸체는 항아리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과 비슷하게 가운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 종은 몸체의 하부가 팔자로 벌어져 있으며 일본 종은 수직 원통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개 문장을 다 조합해야 되네요. 결국에는 신라종은 중국종이나 일본종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더 요약하면 신라, 일본, 중국, 종의 차이점 이렇게 되겠네요. 이처럼 각 문단별로 키워드를 찾고 핵심 문장을 찾은 다음에 문단의 주제를 정리하면서 공부합니다. 그 뒤에 각 문단의 주제를 종합하여 글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지루하고 또 이게 정말 수능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점이 굉장히 힘들어요. 채점에서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는지 체크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정말 한 게 맞는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가장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해당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 주제 정리는 계속 꾸준히 지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로 중심 내용은 각 문단의 처음이나 끝부분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단의 앞, 뒤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그러므로 같은 결론을 예고하는 접속 표현이나 요컨대와 같이 정리를 예고하는 접속 표현은 중심 문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접속사는 나만의 표시를 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들 세모 표시를 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 화제를 찾았다면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를 어떻게 맞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수능에서는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선지는 지문의 문장과 거의 흡사하게 구성되기도 하지만 지문에 담긴 주요 정보를 재진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심 화제와 키워드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단별 키워드와 중심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표시를 하세요. 문단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와 지문을 연결시킬 키워드를 파악하세요. 1번에서는 어떤 키워드로 지문과 연결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선지의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문과 연결된 부분을 찾아서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워드나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은 대부분은 설명문인데 중심 화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중심 화제가 곧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심 화제를 찾아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읽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반면에 논설문 같은 경우는 중심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이 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논설문의 경우에는 중심 화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 정리하며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해 나가다 보면 시간도 단축되고 또한 내용 파악도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